서기 1028년 노르망디 공작 로베르 1세에게 아들이 태어납니다. 결혼하지 않은 정부 에를레바에게서 태어났기에 사생아 윌리엄이라 불리게 될 아이는 커서 잉글랜드를 정복하여 정복왕이라 불리게 됩니다. 윌리엄이 7살이 되던 해 아버지 로베르는 예루살렘을 향해 성지 순례를 떠났으나 가는 도중 사망하면서 비록 적자는 아니었으나 유일한 아들이었던 윌리엄이 공자기를 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은 출생과 나이 탓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행히 프랑스 왕 앙리 1세와 르왕의 주교 로베르의 도움으로 무사히 공자기에 오를 수 있었으나 사생아라는 지위 때문에 끊임없이 친척들의 견제와 맞서야 했습니다. 단순한 조롱부터 암살 시도까지 위협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15살에 기사로 인정받은 뒤에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그는 공작으로서의 입지를 위해 플랑드르의 공녀 마틸다 판 플란데런과 결혼하려 했으나 마틸다가 그가 사생아인 점을 들어 모욕하자 윌리엄은 플랑드르로 달려가 마틸다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바닥에 내팽개친 다음 채찍으로 마구 때렸다고 합니다. 그 광경을 본 마틸다의 아버지 보두인 맥작이 매우 화가 나 칼을 뽑아 그를 죽이려 했으나 그때 마틸다가 아버지의 앞을 가로막으며 이 남자가 아니라면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하여 아들 4명과 딸 5 이상을 두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윌리엄은 노르망디에서의 기반을 굳혀나갑니다. 반란자들을 처단하고 지배를 공고히 한 노르망디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자 앙리 1세는 되레 이에 위협을 느끼고 노르망디를 침공하지만 오히려 윌리엄은 메인 지역을 병합하는 데 성공합니다. 윌리엄의 관심은 프랑스가 아닌 잉글랜드에 있었습니다. 잉글랜드의 고해왕 에드워드가 사망하고 잉글랜드는 왕위 계승 분쟁에 휘말렸는데 이때 윌리엄도 정당한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고 나섭니다. 프랑스의 공작이었던 윌리엄이 어떻게 계승권을 주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 연연은 꽤나 과거로 되돌아갑니다. 잉글랜드 내부의 앵글로색슨과 동북쪽에 정착한 대인들을 조화롭게 다스리며 평화를 누렸던 에드거 왕이 사망한 후 10살에 불과했던 조언받지 못한 왕 에설레드가 왕위에 오릅니다. 동쪽에서는 다시 대인들이 침공을 시작했고 이내 연례 행사처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에설레드는 어쩔 수 없이 돈을 주어 이들을 쫓아냅니다. 일명 대인길드라 불리는 금전의 액수는 해가 지날수록 늘어났고 994년에는 16,000파운드였던 것이 1012년에는 48,000파운드까지 증액했습니다. 바이킹들의 위협을 타개하기 위해 에설레드는 당시 잉글랜드를 침공하던 바이킹들의 주요한 기항지였던 노르망디에 주목합니다. 노르만인들은 그들의 바이킹 조상으로부터 몇 세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이킹들에게 종종 항구를 제공하곤 했습니다. 에설레드는 노르망디와 조약을 맺어 서로의 적들을 돕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노르망디 공작의 딸인 에마와 결혼했습니다. 이로써 잉글랜드와 노르망디의 연이 시작되었습니다. 1013년 덴마크의 왕 스웨인은 잉글랜드를 침공하여 에설레드를 노르망디로 쫓아내고 잉글랜드 왕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스웨인의 아들인 크누트는 에설레드의 미망인인 엠마와 결혼하고 앞선 정부의 후계자를 자칭하며 잉글랜드를 통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때에 이르러 대가 끊기자 잉글랜드의 왕위는 옛 웨식스 왕가로 돌아가 에설레드와 에마 사이의 아들인 고해왕 에드워드가 즉위합니다. 그러나 에드워드는 후계자가 없이 사망했고 각지에서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크누트의 후계를 주장하는 노르웨이 왕 헤러드 하르드 라다와 에드워드의 왕비 에디스의 형제들인 잉글랜드 백작 토스티그와 헤러드 고드윈선 그리고 고모인 에마가 에설레드와 크누트 모두와 결혼했기에 2명의 왕의 처조카의 아들인 노르망디 공작 윌리엄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고해왕 에드워드와 위턴 회의는 헤러드 고드윈선을 후계자로 지명하였고 헤러드는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윌리엄은 에드워드 왕이 자신을 후계자로 지명했으며 헤러드 고드윈선 또한 그의 왕위 계승을 지지하기로 서약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불복합니다. 그러나 그는 잉글랜드 왕실의 피가 전혀 흐르지 않았으며 서약도 헤러드를 포로로 잡고 강제로 시킨 것을 불가했습니다. 그럼에도 헤러드가 왕위에 오르자 윌리엄은 그를 서약 위반죄로 낙인찍고 잉글랜드 침공을 준비했습니다. 이때 프랑스 내에서는 적대적인 앙리 1세가 사망하고 내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탈리아에서 노르만의 도움을 받은 교황이 윌리엄을 지지하면서 상황과 명분이 충분히 갖춰졌습니다. 윌리엄은 용이 주도하게 침공을 준비했습니다. 전 유럽에서 기사들을 모집하고 800척의 함선을 준비했습니다. 한편 잉글랜드 내부에서도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노선부리어인들이 백작 토스티그의 실정에 항의하자 헤럴드는 반란자들 편을 들어 동생 토스티그를 축출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토스티그는 노르웨이로 건너가 헤럴드 하르드라다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에 헤럴드 왕은 고해 왕의 선왕인 하르사 크누트가 노르웨이 왕 마그누스에게 왕위를 물려주기로 약속한 사실을 근거로 군사를 일으킵니다. 이로써 한 명의 윌리엄과 두 명의 헤럴드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윌리엄이 북풍으로 인해 노르망디에 발이 묶여있는 사이 노르웨이 왕 헤럴드는 군대를 이끌고 잉글랜드를 침공합니다. 윌리엄을 마주하기 위해 남쪽에 진치고 있던 헤럴드 고두인선은 급히 북쪽으로 내달아 노르웨이인들을 스탠퍼드 브릿지에서 격파합니다. 이 싸움에서 헤럴드와 토스티그는 전사했으며 300척의 배들 중 불과 20척만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어 3일 후 윌리엄이 패번지에 상륙하자 헤럴드는 다시 군대를 이끌고 남하합니다. 그러나 잉글랜드군의 전력은 이미 소모된 상태였습니다. 헤이스팅스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윌리엄은 헤럴드를 격파하고 헤럴드는 노르망디 기사들에게 피살되었습니다. 결국 잉글랜드 왕위는 윌리엄에게 돌아갔으나 이를 공고히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잉글랜드인들은 노르만 왕을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노선부리어 백이나 머시어 백 같은 유력자들이 복종을 거부하고 에드거 에설링을 헤럴드의 후계자로 선언하고 런던의 세력을 결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은 우선 웨스트 섹슨의 수도인 윈체스터의 항복을 받아내었습니다. 런던을 직접 공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한 윌리엄은 런던을 우회하여 템즈강을 따라 서진하며 일대를 유린했습니다. 그 후 템즈강을 건너 다시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런던이 고립되자 그의 적들은 굴복하기 시작하였고 런던의 유력자들도 뒤를 따랐습니다. 헤이스팅스에서의 승리와 윈체스터와 런던의 항복에도 불구하고 윌리엄의 입지는 아직 불안정했습니다. 잉글랜드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윌리엄은 이를 잔혹하게 토벌했습니다. 200만 가까이 되는 적대적인 주민과 같이 생활하는 노르만인은 고작 1만에 불과했습니다. 노르만 병사들은 마치 전면 군대와 같은 생활을 해야 했으며 영국인들은 숲이나 외진 곳에 숨어서 노르만인들을 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노르만인들은 하나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살해된 시체가 영국인의 것으로 입증되지 않을 경우 그것은 노르만의 시체로 간주되며 그 경우 인접한 마을 주민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체가 영국인인 경우에는 아무런 처벌이 없었습니다. 1071년 이스트 앵글리아에서 헤러워드가 마지막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진압하면서 윌리엄은 잉글랜드를 평정하였고 1086년 크리스마스에 노르망디 공 윌리엄은 웨스트민스터 수도원에서 잉글랜드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영어와 불어로 내지르는 함성은 밖에서 대기하던 수비대를 놀라게 했고 교회 내에서의 일이 잘못되어 간다고 믿은 수비대가 이웃의 집에 불을 지르는 소동이 있기도 했습니다. 윌리엄의 잉글랜드 정복은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4,000명 이상의 잉글랜드 유력자들이 토지를 빼앗겼고 윌리엄은 이를 200명가량의 바론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들 중 대부분은 노르만인이었습니다. 1086년에는 앵글로색슨 귀족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잉글랜드에서 새로 봉토를 얻게 된 유력자들은 노르망디에서도 역시 봉토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 결과 이전에는 나뉘어 있었던 잉글랜드와 노르망디가 해협을 사이에 둔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가 되어 하나의 지배 왕조를 갖고 앵글로 노르만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귀족 집단을 형성했습니다. 이후 잉글랜드와 노르망디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는 앞으로의 전개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노르만의 정복은 프랑스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고 프랑스 왕에게 신설을 한 노르만 공작위는 그대로였기에 이후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정치는 깊은 연관을 맺게 됩니다. 잉글랜드는 한번 평정된 이후로는 상당히 안정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동안 윌리엄의 신경은 대륙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노르망디 공작이 새로 얻은 영토에 대해 프랑스 왕과 앙주 백작은 경계심을 보이며 그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에 가담한 것이 윌리엄의 장남 로버트입니다. 그리하여 프랑스 왕과 윌리엄 사이의 전투가 벌어지고 윌리엄은 이 싸움에서 부상을 입고 세상을 떠납니다. 윌리엄은 로버트의 반란에도 불구하고 노르망디를 로버트에게 물려주고
잉글랜드는 차남 윌리엄 2세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되고 맙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